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무역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무역 이론이라는 것은 무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체계적인, 그러니까 무역에 관한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한데, 체계적인 사고, 최초의 체계적인 사고를 중상주의라고 해요. 중상주의다. 중상주의는 원래 중자가 중요하다 그 말이고, 상은 상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중상주의는 상업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멀컨틸리즘이라고 그러죠. 멀컨트, 멀컨트가 상인이잖아요. 그래서 상인이기 때문에 그 상인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상인의 시각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상인이 경제를 바라봤을 때는, 상인이 경제나 무역을 바라봤을 때는 상인의 목적은 뭐겠어요? 돈 버는 거죠. 그렇죠. 돈을 버는 것인데, 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역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무역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돈을 버는 것이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달러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다. 돈. 무역에서는 달러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다. 그렇죠. 달러를 많이 획득해야 돼. 사기는 쓰려고 할까요? 아니면 팔기만 하고 사기는 안 하려고 그랬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러겠죠? 네. 그래서 달러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중상주의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뭐를 벌었냐면, 이것이 그 당시에는 1600년대거든요. 1600년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달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달러지만 이걸 국제통화라고 그래요. 무역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유통되는 통화, 국제통화인데, 그때는 금은이고 귀금속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부의 개념을, 국가가 부유하게 되는 국부의 개념을, 이 사람들 국가를 생각합니다. 상인들도 국부의 개념을 귀금속으로 봤어요. 귀금속을 많이 늘리는 것이 이게 목적이다 본 거예요. 그러면 귀금속을 이것이 이제 벌써 국부의 개념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늘리는 것인데, 이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수출과 수입을 생각하면은, 이게 수출하고 수입 중에서 수출은 달러, 귀금속을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은 좋은 거. 그러니까 수입은 달러를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것,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은 줄이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중상주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반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있죠. 실제로 중상주의적인 사고가 있죠. 사고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수출은 좋고 수입은 그래서 흑자를 이거 이제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은 이것보다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라 그래요. 흑자. 그 흑자가 좋은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적자는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고방식이죠. 이해가 됐어요? 네. 이게 중상주의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수출은 장려하지만 수입은 억제하죠. 네. 수입은 억제하죠.
이런 정책을 피하는 것이 중상주의적인 사고방식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인 사고의 제1단계라고 봐야 돼요. 자고간 이것이 어떻게 옳든 그러든 간에 체계적인 사고의 제1단계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고, 중상주의 사고에 대해를 배경으로 해서 진정한 무역이론이 발생한 거예요. 진정한 무역이론이 발생하는데, 이 진정한 무역이론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문제점은 뭐예요? 자, 봅시다. 1번. 자,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은 무역은 파트너가 있어요. 파트너가 없어요. 있어요. 우리 한국이면은 한국 다음에 상대적인 외국 미국이 있다면은 우리가 수출이 증가, 우리가 수입이 우리나라의 수출은 상대국의 수입이죠. 네. 그럼 우리나라의 수입은 상대국의 수출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흑자가 보면은 상대국은 뭐가 되겠어요? 적자를 보게 되죠. 그럼 흑자가 좋은 거라면 적자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예요? 흑자, 적자 이게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좋은데 여기는 나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쁜 것을 시키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무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데 나만 이익 보고 너는 손해를 봐라. 이런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네,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이것을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계속 너는 적자만 봐라.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한 것을 강제로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이게 파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업으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기적이네요. 이기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쩌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역은 너에게 손해를 끼쳐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같이 이익을 봐야만 이게 지속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하다가 그냥 상대방이 기분 나빠갖고 그만둬버린 거예요. 계속 하고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도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역은 이렇게 서로 가는 것이지 이렇게 상대방을 해를 끼쳐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뭐가 문제가 있냐? 실제로 이렇게 한다 그래봐요. 실제로 무역이 어떤 나라 수출이 한 100이가 되고 수입은 10만큼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90이 늘어났죠. 그럼 이거 흑자가 됐죠. 흑자가 되면은 이거 계속 이루어질 수 있냐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게 계속 가능하겠냐 말이야. 불가능하죠. 어떻게 불가능하죠? 흑자가 되면은 왜 불가능해요? 그것도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나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라 법칙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법칙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칙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 이거 알면은 경제 거의 안다고 해요. 경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달러가 너무 많아져요. 그렇죠. 흑자가 되면 달러가 많아지죠. 그럼 달러가 많아지면 이거 달러가 많아진다. 달러가 떨어져요. 그렇게 달러가 많아진다. 그것도 되지만 조금 더 달러가 많아지면은 이 달러를 뭘로 바꿔줘요? 원화로 바꿔줘요. 원화로 바꿔줘야 되는데 원화를 바꿔주면 그만큼 통화량이 어떻게 통화량이라고 돈을 많이 찍어낸 것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통화량.
흑자가 되면 통화량이 증가.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국제수지 흑자를 많이 이루면은 달러가 많아져. 많아지면 원화로 바꿔줘야 돼. 어쩔 수 없이 바꿔줘야 돼. 그럼 원화가 늘어나고 그만큼 흑자만큼 늘어나는 통화량이 증가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물가가 상승.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한 거예요? 외국 물가가 상승한 거예요?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하죠. 그럼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비싸지면 수출이 안 돼요. 줄어들고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반대로 일어나게 돼요. 달러가 적어지죠. 통화량이 적어지죠. 물가가 떨어지죠. 상대방은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이제 가격이 싸져서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상대방은 반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물건은 싸죠. 그러니까 상대방 우리나라 수출이 되게 싸요. 우리나라 물건은 비싸지고 외국 물건은 싸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이 안 되고 오히려 상대방은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과정이 발생해서 흑자를 아무리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흑자를 이루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자를 이루려고 노력할수록 흑자를 이룰 수 있다고 된 게 아니라 흑자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흑자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흑자를 이루면은 경제 법칙상 뭘로 가냐면은 흑자와 수출하고 수입이 같아지는 경우로 간다고 말이죠. 수출과 수입이 같아지는 것은 뭐라 그러죠?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은 흑자,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것은 적자. 수출과 수입이 많은 것은 뭐예요? 같은 것은? 좋은 것은 뭐라 하면 균형이라고 해요. 균형.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균형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균형 개념이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목표는 균형이지 흑자 적자는 목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흑자고 여기가 적자다 그러면은 자, 흑자로 가려면 갈수록 돌아오고 적자로 가려면 또 갈수록 어떻게 돼요? 돌아오고. IMF 경제 위기 때 우리나라가 적자를 많이 봤잖아요. 적자를 보게 되면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네?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흑자 이게 그 당시는 왜 이런 이야기가 되냐면 이때는 아까 환율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환율 이야기를 잘 했어요. 환율을. 내가 강의를 잘 가르쳐서 강의를 잘해서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중상주의 1600년대에는 환율이 변동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환율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대신. 그때는 통화량에 의해서 물가가 움직이는 거지 환율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환율이 안 움직이니까 이때는 이게 고정환율제도예요. 지금은 변동환율제도예요. 옛날에 고정환율제, 변동환율제 바뀌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 달러가 어떻게 돼요? 달러가 많아지죠. 환율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 물건 가격이 비싸져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 물건 가격은 싸지고. 이게 똑같은 원리죠.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고정환율제도든 변동환율제도 원리는 똑같아. 좌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것은 그러니까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중상주의적인 사고방식. 근데 이 중상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지금도 옛날에도 있었고 또 이것을 반대하는 보다 논리적인 이론이 있었지만 또 그 다음에 또 이거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도 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있죠. 트럼프는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트럼프는 전적으로 중상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합니다. 미국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살아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겠다는 게 아니라 자국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한국하고 예를 들면 거기는 중국하고 미국이 있어. 중국하고 미국이 있으면 서로 대립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공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중국이 많이 수출하면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최초의 체계적인 사고지만 결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네, 그래서 중상주의. 이 중상주의는 상업 쪽이다. 먼저. 근데 포커싱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요새 교과서에서 나오는 무역 이론이고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무역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전적인 무역 이론은 이것에 대해서 근본 개념부터 바꾸고 가는 거다. 네. 이것은 하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개념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공동체, 지금의 대표적인 공동체는 뭐예요? 국가죠. 경제공동체, 국가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잘 산다는 것이 뭐냐면, 이거 뭐냐면, 잘 산다는 것은 경제 목표죠. 경제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경제 목표를. 목표가 뭐냐? 경제를 하는 경제 목표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은, 아까는 돈을 버는 것을 경제 목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그러죠, 우리도. 경제 목표가 뭐예요?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다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돈을 버는 것, 요새로 말하면은,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것이다. 외환 보유고를 많이 늘리면 달러를 많이 버는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경제 목표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목표가 외환 보유고를 최대로 늘리는 거예요? 달러가 많아. 이것은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죠. 그럼 경제 목표가 뭐냐? 경제를 하는 목표가 뭐냐? 모두가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더불어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예요. 생활 수준의 향상이에요. 공동체의 생활 수준의 향상. 생활 수준의 향상이 목표지, 돈을 버는 것하고 생활 수준의 향상, 이 둘 중에 하나. 처음에는, 우리도 그러죠. 경제하고 돈 많이 버는 거. 경제학이 뭐야? 주식에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경제활동의 목적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생활 수준의 향상인 것은 소비예요, 돈이에요. 여기는 물건이에요, 돈이에요. 여기는 돈을 버는 건 돈이죠. 여기는 생활 수준 향상은 물건이죠. 그러니까 실물에다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경제의 목표는 실물하고 화폐가 있으면은, 실물하고 화폐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데? 본질적으로 화폐는 따라다니는 거지, 실물이 중요하다. 사면 되니까 화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화폐가 중요한데, 많으면 실물을 살 수 있잖아요. 화폐가 중요한데, 화폐는 결국에 가서는 실물을 원활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화폐가 존재하는 거지, 실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죠. 화폐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물의 양이 중요하다고. 화폐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화폐의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물의 양이 중요한 게 어느 쪽에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하늘과 땅 차이다. 실물의 양이 중요해. 그래서 실물의 양이 중요하려면 이거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안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 써야 버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식물의 양이 중요하니까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전 국민들로 하여금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는 돈의 관점이 있죠. 소비의 관점이에요. 소비가 최종 목적이에요. 소비라는 것이 생활 수준이 향상하면 소비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비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소비를 한 번만 늘리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럼 소비는 무엇에 의해서 제약이 돼요? 소비는? 내가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네. 우리 돈이 있어야 돈은 어디서 나? 경제활동을 해야죠. 경제활동을 해야 돼. 어디에 참여해야 돼? 생산에 참여를 해야 돼. 네. 생산활동에 내가 직접 사장이 되든 간에 종업원이 되든 간에 생산활동에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소비는 무엇에 의해서 제약을 생산에 의해서 제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만큼만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산은 돈이 아니라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이상으로 소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직접 보지 않고 뭘 봐요? 생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외환 보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그걸 뭐라 그래요? 국민 총생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GDP, GNP. 이것은 어떻게든 간에 이건 생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들이 사고할, 지금도 우리가 그거 혼동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 목적이 뭐지? 돈을 버는 거. 이제 식물에 관심이에요. 식물에 관심. 그래서 이것은 이게 매우 중요해서. 그래서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뭘 측정하냐면은 외환 보유고가 또 중요해요.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IMF 경제 위기 때 외환 보유고가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외환 보유고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GDP나 GNP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생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개념은 경제는 돈을 많게 버는 게 아니라 경제라는 것은 국민들 전체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소비를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빌리는 방법, 생산을 못하면 빌려야 되죠. 그렇지만은 빌리는 것은 그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시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해야 소비를 하시니까 그래서 생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제 목적은 뭐냐? 대한민국 경제의 목적은 뭐냐? 대한민국 경제 공동체의 모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파이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경제활동의 목적이고, 그 경제활동의 목적에서 뭐예요? 무역도 그쪽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능한 생산을 많이 해야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면은 생산이 많이 될까? 아니요. 안 될까? 왜 안 될까? 예를 들면 수출을 많이 늘리고 수입을 적게 하면은 수출이 많이 되면 생산량이 많아지겠죠. 많으니까 수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하면 수입을 줄이려고 하는 게 수입이 더 문제. 오히려 수입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수입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외국 것을 쓰고 수입을 나쁜 걸로 보잖아요. 수입은 소비에 관계되잖아. 네. 그러니까 수입은 나쁜 걸로 본다고 말이에요. 근데 수입이라는 것은 달러를 없애는 것이란 말이에요. 돈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생산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우리 최대로 자원은 제약되어 있죠. 우리나라 자원은 제약되어 있는데, 제약되어 있어. 생산을 많이 하려면은 자원은 제약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원 자체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 자원을 수입해야 되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죠. 알았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수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수입을 늘리는 게 그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비용이 10 들어, 100 들어, 국내 생산에. 근데 해외 수입하는 게 10 들어.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사는 것이 똑같은 걸 해외에서 사는 것이 10이고 국내 생산하는 데는 100이 들면은 이것은 수입을 하는 대신에
국내 생산, 우리는 국산화가 좋다 그러죠. 무조건 국산화가 좋은 게 아니라, 이때는 국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싸게 수입할 수 있는 것을 국내에서 비싸게 생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효율적으로 생산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 그래서 어떻게 수입에 대한 관점이, 수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수입은 억제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잘 해야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 수입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 아주 긍정적이에요. 자, 수출하고 수입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 수출하고 수입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수출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수출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 만들죠. 그럼 누가 써요? 누가 써요? 내가 써? 다른 사람이 써? 다른 사람이 있어? 다른 나라가 쓰죠? 네. 내가 만드는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럼 뭘 벌기 위해서는? 돈 벌기 위해서. 달러를 벌기 위해서. 이 달러 가지고 뭐 해? 달러가 직접 가서 소비해요? 달러를 사갖고 달러 갖고 뭐 해? 왜 달러가 필요해? 수입하려고. 그렇지, 수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출은 수단이고 수입은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만 중요하고 수입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면은 최초의 무역에 대한 사고는 중상주의적인 사고인데 뭐부터 잘못됐냐면 개념부터, 최초의 경제 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개념부터 잘못되어 있다. 경제 활동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화폐에 있는 게 아니라, 화폐를 축적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실물을 가능한 공동체가 많이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게 특히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만 상대방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이론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냥 무역을 해서, 우리 무역하면 무역에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무역하면은 위험은 많지만 돈은 많이 벌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무역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불어 같이 잘 살게 됩니다. 나뿐 아니라 상대방도 잘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은 저런 걸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은 이제 중상주의적인, 그렇죠. 돈만. 무역업상은 상인 이상가를 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그런 것을 추구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먼저 배우고 그것을 하면은, 내가, 예를 들면 똑같은 일도 내가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 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욕심에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이 올바르게 되는 것은 아주 잘 사는 길이에요.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을 올바르게 해주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진국이 되는 것은 특히 선진국은 미국하고 영국 이런 나라 선진국이잖아요. 독일, 특히 유럽 이런 사람이 선진국이잖아요. 이 선진국 뭔 나라냐?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이 올바른 거예요. 후진국은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이 좀 꼬여 있어. 그래서 못 사는 것이다. 꼬여 있어. 그러니까 못 사는 방식으로 꼬여 있다는 거죠. 나만 잘 살고 다른 사람 잘 살고, 나도 다른 사람도 못 살게 하고 나는 더 못 살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꼬여 있어요. 그리고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국산품 매형하자, 막 이렇게 해야죠. 경제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자관,
이 개념만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은, 자, 여기서 하는 게, 화폐라는 것은 무엇이냐, 화폐. 화폐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요, 화폐. 화폐라는 것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아니면 중간에, 매개체. 중매적인 일 뿐이에요, 중매적인. 결혼은 누가 하냐, 신랑 신부가 하는 거 중매적인 역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만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둘이 잘 만날 수 있도록, 신랑 신부가 효율적으로 만나면, 정보나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중매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화폐가 경제활동의 대상은 아니다는 거죠. 경제활동의 대상은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잘못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잘못 알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국가를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이 이걸 잘못 알아버리면 너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하는 역할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잘못 알아도 별로 피해를 안 줘.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상당히 피해를 준 거고, 미국 대통령이 잘못 알면은 정말로 세계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못 가. 바로 낙선해버리죠.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예요. 네.